미국의 작가 마거릿 미첼,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마거릿 미첼의 대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평생 동안 발표한 장편 소설이 딱 요거 한 편이거든요. 이름 마거릿 머널린 미첼. 1900년 미국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00년생이에요. 독서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36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발표하면서 한방에 유명 작가가 되었고요. 이듬해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동명의 영화까지 개봉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입지에 쐐기를 박아버렸죠.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이니까.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여기 카드통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리뷰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거릿 미첼은 애틀란타 저널이라는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랑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발목 부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녀는 집안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읽은 책의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고는 했는데요.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도서관에서 빌려올 책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빌려올 책이 없으니 직접 소설 한 편 써보시지 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쓰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녀는 단 한 편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새 작품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한 방에 이렇게나 엄청난 임팩트를 남길 수가 있었느냐? 저는 그 이유를 그녀의 독서량 그리고 개성에서 찾아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했을 테니까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이고,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환경,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기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독창적인 이야기가 탄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거릿 미첼은 확실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키면서 글을 썼습니다. 독특하다 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예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맨 마지막 챕터부터 완성을 해놓고 거꾸로 글을 썼다는 건데요. 색다르죠? 더불어서 한 챕터가 완성이 되면 곧바로 원고를 서류 봉투에 담아서 집안 곳곳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분량이 꽤 많은 작품이잖아요. 이게 2010년 열린 책들 판만 해도 상중하 3권에 16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완성본이 이만큼이라면 집필기간에 나온 원고량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그 많은 걸 집안 곳곳에 숨겼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집안이 어지럽혀졌습니다. 마거릿 미첼 본인도요, 자신의 아파트를 쓰레기장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시체말로 짱 박는다고 그러죠. 거실, 소파 및 침대 및 옷장 속 등등 별별 곳에 다 짱 박혀있던 원고들. 그녀가 원고를 짱 박았던 이유는요, 남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결국 원고는 출판사에 전달이 되는 순간까지도 흩어져 쌓여있는 상태였고요. 이 서류봉투에 순서조차도 적혀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꽤나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하죠. 세계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 쓰레기장에서 나왔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게다가 작가가 원고를 꽁꽁 숨기던 장소인 그 집, 지금은 박물관이 돼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간이 되었다는데요.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바로 그 아이러니한 쓰레기장의 위치는요, 미국 조지아주 크레센트 애비뉴 979번지에 있는 아파트 1층입니다. 스토커 아닙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센트럴 도서관에서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집필할 때 사용했던 타자기와 그녀의 사진들, 도서관 대출카드, 개인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도는 아까부터 옆에 나오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정리도 안 하고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원고를 숨겼던 작가,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저는 실망스럽지는 않아요. 저는 이 쓰레기장이라는 공간을 괴팍한 성격의 저자가 살던 곳,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작가의 개성을 그대로 담아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방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긴 방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공간은요, 여러분의 개성을 담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무언가는 여러분의 개성과 공간의 특성까지 반영한 결과물이겠죠.
이렇듯 모두가 다른 개성을 가졌기에 서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글이라면 타인에게 감동과 재미까지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작품은 작가를 닮아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다른 유명 작가들도 각자의 개성이 담긴 공간에서 글을 썼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도구,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이는 창작자와 창작자의 공간은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글을 썼을까? 하루 중에는 언제쯤 글을 썼나? 거기는 어딜까? 내가 가볼 수도 있나? 작가의 공간이 담긴 책, 작가의 방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부키, 저자는 알렉스 존스, 페이지 수는 284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무려 50명의 작가와 얽힌 공간에 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공간과 루틴을 크게 5개의 분류로 나눠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가 욕실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007 제임스 본드가 탄생한 곳은 이언 플레밍의 환상적인 별장이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서서 글을 썼다.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은 책상으로 변신하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글을 썼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방에는 재즈 음반이 가득했다. 빅토르 위고는 마치 유리온실과도 같은 공간에서 작품을 썼다. 폭풍의 언덕 제인 에어로 잘 알려진 브론테 자매는 집을 공동 작업장으로 구성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했다. 등등등등. 모두 다 개성이 뚜렷하죠. 개인의 마음에 드는 공간, 마음에 드는 조건은요, 비단 글쓰기뿐만이 아닌 어떤 곳에 대입을 해도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공부나 독서만 해도 그렇죠. 조용한 곳을 선호해서 독서실로, 적당한 소음이 필요해서 카페로, 모두 다르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렇듯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들이 어떤 공간, 어떤 마음, 어떤 습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집필했는지, 집은 어디였고 어떻게 생긴 곳인지, 즐겨 마시던 차에 대한 이야기, 책상이나 타자기에 대한 이야기 등 별별 얘기를 다 들려줍니다. 게다가 모든 이야기를 짤막하게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읽는 부담도 없어요. 284페이지짜리 책에 작가 50명, 거기에 사파까지 들어있으니까 대충 계산 나오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작가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알게 되는 것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결말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나온 거구나. 이런 식이죠.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또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죠? 마찬가지로 작품을 읽고 감동과 재미를 느낀 독자가 작가의 팬이 돼서 호기심을 갖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고전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늘 작품과 작가의 삶을 연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소개드리는 작가의 방에 담겨있는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이 책은요, 맨 뒤에 부록 형식으로 실제 작가의 방에 찾아가 볼 수 있는 방문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해외여행을 하시게 된다면요, 동선과 일치하는 곳에 작가의 방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할게요. 만약에 있다면 가보세요. 잘 모르는 작가라고 해도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이 커질 수도 있어요. 마치 마거릿 미첼이 결말부터 써놓고 거꾸로 이야기를 메워나간 것처럼 말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작가의 방 리뷰였습니다. 지식의 굵은 몸통을 타고 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지를 뻗듯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